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프로젝트에 카카오페이 API를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카카오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습용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등록을 해 놓으시고 이 어드민 키를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에 플랫폼에 보면 사이트 도메인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 연습할 도메인을 등록을 해놔야 이제 API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로컬 호스트겠죠. 이렇게 사전 준비가 끝나면 해볼 텐데요. 카카오페이에 보시면 이해하기라고 해서 이 AP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해주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단건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뷰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카카오페이 기능을 달아줄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에 AJAX 비동기 통신 함수를 달아줬고요. 자, 이렇게 요청 주소를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함수를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해볼 텐데요. 일단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URL 클래스입니다. URL은 이제 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갈 때 그 주소를 알아야 갈 수 있듯이 이제 웹상에서도 그 웹상의 주소를 알아야 그 웹사이트에 그 장소에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URL이 꼭 있어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웹세상의 어떤 장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변수 선언을 할 때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이제 변수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실제 코딩을 하실 때는 절대로 변수 선언을 한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URL은 말 그대로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라고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new URL.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로 문자열로 직접 제가 그 주소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https 땡땡 슬래시 2개 이거는 이제 국룰이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호스트 얘가 이제 도메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게 이제 매핑 주소죠. 얘를 여기다 이제 붙여 넣어주면 일단 정의가 완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URL 클래스를 생성시킬 때는 이제 익셉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감싸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클래스가 뭐냐면 HTTP URL 커넥션 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제 얘가 뭘 하는 클래스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전봇대 1이고 그 요청을 받는 카카오페이 서버가 전봇대 2라고 하면 그 전봇대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전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HTTP URL 커넥션이. 그래서 얘는 서버 연결을 해주는 애입니다. 서버 연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소를 알았고 그 주소로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전화줄처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new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소 URL 클래스로부터 얻어내면 됩니다. 자, 오픈 커넥션 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HTTP URL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오픈 커넥션 함수를 통해서 어떤 그 커넥션이 나올지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해줘야 안정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익셉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여기 보시면 포스트, 이게 통신 방식이죠. 통신 방식을 포스트로 하라고 여기서 정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서버 연결에 정해줍니다. 메소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말 잘 들어야 되죠. 포스트로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author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증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청이 카카오페이에서 인증한
인정받은 요청인지 그거를 이제 아까 받은 어드민 키로 이제 저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서버 연결 set request property, 이 함수가 이제 저런 프로퍼티 하나하나를 심어주는 건데 여기다가 이 authorization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 쟤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자, 일단 카카오 AK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받은 어드민 키, 우리의 인증받은 그 어드민 키를 넣으라고 하죠. 여러분이 직접 받은 그 어드민 키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증 이 정보는 넣어줬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컨텐트 타입을 또 넣으라고 하죠. 정의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또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서버 연결 set to output. 자, 여기다가 to를 넣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커넥션에는 to input과 to outpu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o output은 이 연결을 통해서 내가 서버한테 뭔가 전해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얘한테 넣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보낼 게 있다. 그래서 to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것, 인풋도 있는데 인풋은 안 적어줘도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커넥션은 생성되면 디폴트, 기본적으로 인풋은 true로 됩니다. 근데 이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 이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required 필요한지 이거에 나오는데 일단은 X로 되어 있는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다 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로 심어줘야 되는데 일단 스트링 하나 만들게요.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CID 넣으래죠. 자, 그럼 CID는 가맹점 코드 열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스트 실제로 저희가 무슨 기업이어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할 거 아니면은 이 연습용으로 쓰라고 여기에 이제 코드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카카오페이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넣어줘야 되니까 n 넣어줘야 되죠. 자, 그 다음 파라미터를 뭘 넣어주라고 그랬냐. 그럼 보시면은 파트너 오더 아이디 이거 넣어주래요. 또 파트너 오더 아이디 해서 대충 뭐 아무렇게나 자, 시키는 대로 요구한 데이터를 모두 넣어줬더니 이렇게 긴 문자열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여기 보시면 URL 3개를 넣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형식에 맞춰서 넣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그 등록한 이 도메인이 아니면 API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형식에 맞게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API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이제 그 해당하는 URL로 이제 리다이렉트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줄 파라미터를 정의를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 파라미터를 실제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서버한테. 자, 그때 필요한 클래스가 뭐냐? output stream이라는 클래스인데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얘는 주는 애입니다. 뭔가를 준다 싶으면 output stream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얻어내냐면 전깃줄로부터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저와 저 서버 전봇대를 연결시켜 놓은 전깃줄로부터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로 전봇대 사이에 그 전깃줄을 통해서 이제 우린 뭔가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받을 줄은 몰라요. 우린 줄 수 있게 됐어요, 일단. 근데 이제 뭘 줄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또 필요해요. 자, 얘는 뭘 하는 애냐?
데이터 주는 애는 new 데이터 outstream 매개 변수로 뭘 넣어줘야 될까요? 주는 애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뭘 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파라미터를 그냥 딱 띡 전달해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웃풋 스트림은 주고받는 약속이 있는데 이제 바이트 형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주는 애가 저 파라미터를 바이트 형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서버에다 전달을 해주게 될 건데, 데이터 주는 애 점 이제 얘 함수 중에 write 바이트라는 게 이제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주면 그거를 바이트로 이제 알아서 형변화 시켜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 주는 애가 이제 뭘 줄지 지 손에 지금 쥐어졌어요. 그리고 지한테 맞게 지금 형변화도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쥐고 있는데 아직 전깃줄에 타진 않았어요. 전깃줄을 통해서 이제 얘가 지가 쥐고 있는 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전깃줄을 통해 주진 않은 거야. 지가 쥐고는 있는데.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데이터 주는 애 점 클러스. 자, 이게 무슨 함수냐면, 일단 닫는다는 뜻은 맞아요. 이제 얘를 그만 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때 쓰는 함수는 맞는데, 이 데이터 주는 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플러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함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일단 플러시라는 뜻이. 근데 비운다는 게 이 자바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우는데 어디다 비우냐면, 이제 이거를 예로 들면 저 전깃줄에다가 태워보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전깃줄에 태워보냄으로써 자기는 이제 손에 쥔 게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클로즈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얘는 그만 쓰겠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저 플러시가 알아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즈를 해서 저희는 플러시가 된 겁니다. 저 전깃줄에 데이터 주는 애가 쥐고 있던 바이트 형식의 데이터를 태워 보냈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엄청 중요한 한 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한글로 할게요. 그러면 결과는 얘는 실제로 이제 통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서버 연결점 get response code 하면은 그 연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저 파라미터까지 잘 보내고 이제 통신을 한 거예요. 저희가 정의한 저 주소에. 그러면 잘 됐나 안 됐나 그 이제 결과 번호를 이제 인트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또 하나의 클래스가 있는데, 인풋 스트림이라는 애인데, 얘는 이제 이름 보시면 딱 뭐 하는 애인지 알겠죠? 아웃풋 스트림은 주는 애입니다. 얘는 받는 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get error stream이라는 게 있고 get input stream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 이게 뭐지? 자, 여기서는 일단 선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아볼 건데요. 자, 조건문 나갑니다. 결과가 200이면 여기서 토막 상식, 뭐 구글링 해주면 나오는데, HTTP 코드에서 정상적인 통신을 뜻하는 코드가 200이고 그 외의 숫자는 다 에러입니다. 이제 무슨 에러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200만이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통신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 성공했을 경우와 그 외의 코드들, 우리가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을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받는 애가 뭐가 되냐면 get input stream, 인풋 스트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언만 했을 때는 이제 널이었는데, 얘가 이제 실제로 인풋 스트림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이제 그 에러를 줘요. 에러를 주는데 그거를 인풋 스트림이 받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걸 받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보신 에러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코드를 뭐 하나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오타를 낸다든지 해서
일부러 에러를 내보시면 얘가 어떤 식으로 에러를 받는지를 이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인풋 스트림, 저 받는 애를 정의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제 저희는 두 전봇대 사이의 전기줄을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저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근데 저 인풋 스트림은 받을 줄만 알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그냥 그저 받을 줄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제가 받아온 것을 읽을 줄 아는 애가 필요해요. 인풋 스트림 리더. 얘는 그래서 읽는 애입니다. 여기다가 저 받는 애, 인풋 스트림을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이제 저 받는 애가 받은 거를 읽을 줄 아는 애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읽었어요, 그거를.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친구 한 명이 필요한데 쟤는 이제 읽을 줄까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애들은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바이트 형식 그대로 받으면 안 되겠죠. 문자열로 형변환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애가 이 버퍼레드 리더라는 애입니다. 얘는 형변환하는 애입니다. 사실 이 버퍼레드 리더의 정의가 정확히 형변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형변환을 할 줄 알아요. 저 인풋 스트림 리더 읽는 애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읽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알아서 형변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제에서는 형변환하는 애라고 정의를 일단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버퍼레드 리더가 진짜 형변환을 위해서 존재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읽는 애를 매개 변수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받을 줄 아는 애를 사용해서 뭔가를 받았고 읽을 줄 아는 애를 사용해서 그 받은 것을 읽었고 형변환 할 줄 아는 애가 그 읽은 애가 읽은 것을 형변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아야죠. 드디어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턴입니다. 리드라인, 이게 이제 문자열로 형변환을 자기가 알아서 해준 다음에 그것을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비워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저장을 딱 하고 서버에 적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제이슨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성공했을 때 리스폰스 어떤 데이터들을 주는지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거 하나 받아볼까요? TID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기서 data.tid 하면은 경고창에 저 TID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TID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별다른 오류 안 찍혔고요. 성공적으로 200 코드가 뜬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요청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PC 웹일 경우 지금 저희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 이제 리다이렉트 될 URL이 이런 키값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저 데이터를 받게 되죠. 그러면 저걸 어떤 변수에 담고 아이고 자, 저희가 받은 저 URL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팝업을 하나 시켜주고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팝업에 실제로 카카오페이 결제 페이지가 뜨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성공적으로 카카오페이 API를 다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습하실 때 실제로 저 QR코드를 찍어보면 테스트용 결제 창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카카오페이 API를 스프링에 적용시켜보는 법을 공부해봤습니다.